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마르세유 원정에서 3대0 통쾌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확실히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뭐냐면 리버풀이 좀 잘하는 축구 형태와 못하는 축구 형태가 확실히 분리가 돼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은 리버풀 상대로 이제 승점을 1점만 얻어도 뭔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내려앉아서 플레이한 다음에 카운터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주도적으로 점유율 가져가고 그런 템백을 뚫을 때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확실히 챔스에서는 상대팀들 수준도 꽤 높다 보니까 리버풀 상대로 그렇게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리버풀이 또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번 경기도 그런 양상의 게임이 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마르세유 역시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막 짝짝짝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축구를 하기 때문에 또 리버풀한테 역습도 많이 당하고 리버풀도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꽤 잘 이용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세유 감독이 데제르비잖아요. 근데 이제 데제르비라는 사람이 브라이튼에서도 되게 혁신적인 감독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도 결국에 리그 순위를 보면 10등, 11등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경기도 이제 마르세유 경기를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이 어쨌든 간 데제르비가 센터백들이 공을 좀 느리게 방출하면서 압박을 끌어당긴 다음에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 그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풀어나간 다음에 결국에는 사이드로 오픈됐다? 이 오픈된 다음에 공을 잡는 위치가 골대랑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풀어나가는 과정이 눈으로 보기에는 예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공을 잡는 위치가 골대랑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예쁘게 빠져나가도 이게 결과랑 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을 오늘 좀 확실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경기 결과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리버풀이 슈팅을 허용했던 그런 위치는 박스 안 크리티컬한 위치라기보다는 좀 바깥쪽 중앙보다는 사이드 가운데에서도 슈팅을 얻어맞을 때는 좀 중거리 이런 부분들에서 슈팅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를 덜 맞이했던 거 그리고 오늘 알리송이 또 잘 막아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리버풀이 수비하는 데는 또 바깥쪽으로 잘 밀어내서 수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역시나 소보슬라이입니다. 소보슬라이 일단 첫 번째 프리킥 득점 아이디어가 너무 예술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프리킥 위치 자체가 이 페널티 에어리어 있잖아요. 그 에어리어와 너무 가까운 프리킥은 오히려 넣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벽을 넘겨 차더라도 속도가 실리기에는 조금 너무 가깝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위치가 프리킥으로 득점하기 가장 쉬운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또 프리킥 얻은 데가 그 정도의 위치였고 또 소보슬라이가 벽 아래 보통 선수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누워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소보슬라이가 그 빈틈을 잘 이용했고요. 골키퍼는 아예 그 아래쪽으로 오는 거를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그런 프리킥으로 득점을 잘 만들면서 사실 전반전에 리버풀이 역습 나가는 찬스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그런 득점은 만들지 못했는데 1대0으로 후반전 들어간 게 오늘 경기에 매우 컸다고 보고요. 이 1대0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저는 리버풀의 경기 운영이 더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세유 본인들의 홈이기도 하고 1대0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버풀한테 공간이 생기고 리버풀은 리그에서 아쉬웠던 이유가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하는 걸 어려워할 뿐이지 이런 형태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인? 그런 것들을 소보슬라이가 프리킥으로 잘 세팅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소보슬라이는 이런 서로 간에 전환이 많은 게임에서는 상당히 또 장점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이제 학폭골 들어갈 때도 바로 뒤 돌려주는 그 패스 그것도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전개 패스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특이한 형태로 저는 리버풀이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르츠, 소보슬라이 두 명이 이제 가운데 있고
에키티케와 살라가 좌우를 맞는, 그러면서 압박할 때는 약간 4-2-4 형태로 전방 압박이 많이 들어갔었고, 오늘 리버풀한테 그래도 좋았던 거는 이제 맨투맨을 한 명씩 잘 잡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데제르비의 마르세유가 리버풀 선수들을 끌어당긴 다음에 빌드업 하려고 할 때 앞쪽으로 공이 나갔을 때 리버풀 선수들이 맨투맨 안 놓치면서 파울을 한다든지 돌아서는 걸 느리게 만든다든지 그런 저지하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중간에 띵거리 같은 거 보여주거든요. 근데 리버풀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후반전 갈수록 그 띵거리 차이가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리버풀 선수들이 에너제틱하게 뛰어준 것도 오늘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늘 클린시트 한 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근데 이 클린시트에 있어서 센터백 듀오 저는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반다이크 오늘 경기 보면서 또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위치 선정이 예술이에요. 왜 반다이크가 지금 정도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냥 뛰지 않아도 공이 올 위치에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공격수로 따지면은 골 냄새를 잘 맡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반다이크는 그 컵백 루트라든지 상대 공격수가 치고 들어가야 하는 루트, 뭐 슈팅을 때릴 때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곳에 딱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 1대1 수비도 잘하죠. 몸의 부피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반다이크의 그런 실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조고메즈는 오늘 커버링 아주 좋았습니다. 반다이크도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고메즈랑 영역을 나눠서 좀 커버를 했었어야 됐는데, 조고메즈가 오늘 그런 반다이크의 보조 역할로 커버링 되게 잘 해줬고, 사실 오늘 느꼈던 거는 어쨌든 그린우드나 트라오레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마르세유가 역습을 많이 갔는데, 저는 리버풀이 맞불 싸움, 역습 대 역습 싸움으로 갔을 때 리버풀의 승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사실 공격진이 아니에요. 리버풀은 그동안 센터백 퀄리티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게임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리버풀의 센터백 퀄리티가 마르세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맞불 양상이 나왔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양쪽 사이드백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케르케즈는 공격 상황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커버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공격하다가 뺏기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로 끝까지 돌아와주는 그런 커버링, 그리고 수비도 나름 또 침착하게 잘했다. 저는 일단 케르케즈 같은 선수는 사실 모든 플레이가 완벽하지는 않고 조금 투박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열심히 하잖아요. 애티튜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좋은 스승이나 뭐 멘토링을 잘 받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꺼드럭대는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리버풀이 아까 마르세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케르케즈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림퐁은 일단은 발이 엄청 빠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냥 혼자 스케이트 타는 것 같다니까요. 다른 선수는 이렇게 뛰어갈 때 프림퐁은 혼자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디서 되게 좋았다고 느꼈냐면, 비르츠가 이 프림퐁 뛰는 템포를 되게 잘 맞춰줘요. 프림퐁도 비르츠한테 패스를 받을 때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레버쿠젠 듀오가 발을 많이 맞춰보다 보니까 그런 2대1 패스 되게 둘이 잘 이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림퐁이 오늘 약간 자책골 유도를 한 것도 이 프림퐁의 속도를 상대가 그냥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프림퐁이 일단은 저는 왼발로 쳤던 게 되게 크리티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파이샹이라는 선수가 수비를 했는데, 사실 파이샹은 전문 수비수 아니고 이제 윙어인데 프림퐁이 왼발로 툭 치니까 그 타이밍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림퐁이 그 공 치고 나서 그 공한테 접근하는 속도가 진짜 미쳤어요. 엄청 빨라. 그럴 때는 그냥 프림퐁이 어깨만 먼저 쑥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는 제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깨 한번 뺏겨버리면 프림퐁한테는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프림퐁이 그렇게 어깨 쑥 넣고 치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또 그런
자책골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뭐 프림퐁은 역습할 때도 계속 그렇게 많이 띄워주다 보니까 저는 오늘 약간 그 뭐랄까 리버풀의 특공대 역습의 그런 가능성을 좀 다시 봤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번 시즌 아쉬웠던 게 이 특공대 역습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그래도 그 마르세유 수비진보다 리버풀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프림퐁, 케르케즈, 에키티케, 살라 뭐 이런 선수들이 다부지게 띄워주다 보니까 소보슬라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장면이 꽤 나왔고 전반전에 에키티케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득점도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리버풀이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인데 저는 이 게임은 서로 전환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본머스도 전방 압박하고 카운터 많이 치고 이런 팀이라서 그래서 요런 게임에서 또 리버풀의 특공대 역습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제 네이션스컵 이후에 돌아왔는데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좋았던 장면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머릿속에 가장 큰 임팩트로 남는 거는 그 거의 1대1 찬스를 유효 슈팅까지 못 가져간 거. 그 부분이 있겠죠.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몸이 좋았던 살라라면 전성기의 살라였다면 이제 왼발로 반대쪽으로 감아차거나 아니면은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골키퍼 제치고 오른발로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살라는 빠른 타이밍에 슈팅하려고 왼발 약간 바깥쪽 내지는 꼬발로 차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빗나갔고 그 다음에 뭐 오프 더블 움직임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사실 프림퐁이 넓게 벌리면서 살라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살라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보다는 살라도 터치라인 쪽에서 공을 받고 거기서부터 플레이를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프림퐁도 와이드하게 서 있는 걸 좋아하고 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살라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살짝 아쉽긴 했다. 근데 뭐 가끔 오프 더블 움직임 번뜩이는 거 있었다. 근데 저는 어쨌든간 뭐 리버풀이 살라 없는 기간에 오른쪽 윙어에 뭐 소보슬라이도 써보고 프림퐁도 써보고 키에사도 써보고 뭐 했지만 사실 미친 듯이 살라보다 나았느냐? 또 그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살라가 그동안의 클래스가 있었던 선수고 본인도 여기서 다시 잘해볼 마음만 있다면 기용을 조금 더 하면서 살라의 폼을 끌어올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살라가 리버풀 공격진에서는 유일한 또 왼발잡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살라가 여기서 또 흐름 타가지고 골결 올라온다? 그러면 뭐 클래스는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끌어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아까 슈팅은 너무 좀 서운하긴 했고요. 에키티케가 준 거 헤더 못 넣은 것도 오프사이드긴 한데 유효 슈팅까지는 갔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감을 좀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7번째 게임까지 했는데 5승 2패로 실시간 4위예요. 뭐 지금 슬롯 감독이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번 승리는 상당히 귀중합니다. 이 챔스 4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다음 경기가 이제 카라박과의 홈 경기라서 리버풀이 여기서 16강 확정한다면 그러니까 다음 경기 카라박전 큰 이변이 없다면 저는 리버풀이 16강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기수 2개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승리가 의미가 되게 클 것 같고요. 지금 뭐 리버풀이 수비 쪽 뎁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챔스 승리는 되게 기분 좋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승리 한번 만든 거 괜찮다. 그리고 또 스코어도 3대 0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리그 또 본머스전 또 기대가 되네요.